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국적인 마을로 눈길을 끄는 이곳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이 안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보다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인형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꼭 함께 봐야 할 예쁜 인형이 있습니다. 인형인지 사람인지. 자, 여러분, 제가 너무 인형 같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 저 찾으셨겠죠? 와! 깜짝 놀라셨죠? 저 어디 있는지 못 찾았죠? 자, 여러분의 리포터 지홍 리포터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인형들에 둘러싸여 있냐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순수한 어렸을 적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줄 그런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힌트는 바로 제 주변에 있는 이 몽실몽실 귀욤귀욤한 인형들인데 과연 어떤 곳에 나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뾰로롱! 어린 시절 품에 안기만 해도 행복하게 만든 인형. 그 인형이 놀이를 넘어 취미와 하나의 예술품이 되었는데요. 상상 그 이상, 인형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죠. 평창에 자리한 인형박물관. 이곳은 모두 11개의 코스와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뭐 진짜 인형이 가득하게 지금 있는데 시장님, 네네. 아기가 갇혀있어요. 구해!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인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있거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인형을 이제 입양해서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 인형을 통해 치유가 된다니 인형의 세계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초기에 이제 옛날 역사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는 종교적인 의식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지든지 나무로 만드는 형태의 그런 인형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동심을 찾고 유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인형을 수집하는 마니아층이 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명 인사나 영화와 만화의 등장인물을 본떠 만든 피규어인데요. 이분은 80년대 우리나라의 히어로. 우리 가수 슈퍼스타 전영록 선생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랑을 쓰려거든요. 필로 쓰. 이 노래 아세요? 네. 영원한 젊은 오빠. 2019년 개관 당시부터 참여해주신 전영록 명예관장입니다. 20여 년간 세계를 다니며 수집한 피규어를 그의 컬렉션에 선보였는데, 이렇게 인형박물관은 10명의 수집가와 작가들이 모은 인형과 작품들이 수천 점 전시돼 있고, 덕분에 희귀하고 다양한 인형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형상을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다고 봤을 때는 이 인형과 피규어를 같은 범주에 우리가 두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물음을 여러분들한테 또 던져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박물관을 구성하게 된 것이죠. 공주님을 꿈꾸는 어린이들의 대표 애착 인형, 마론 인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제 사람을 축소해 만든 인형을 통칭하는데, 인형을 주제로 다수의 책을 쓴 이스한 작가의 인형들이 전시관을 채우고 있습니다. 길쭉길쭉하게 생긴 이런 여자여자한 인형들을 통칭해갖고 마론 인형? 이렇게 네. 많이 불렀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마론 인형이라는 게 솔직히 지금 사전으로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용어예요. 이게 미스 유니버시아드 이런 데서 나오는 미인 대회에서 마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름을 차용해서 썼다, 이런 설도 있는데요. 그건 확실한 정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마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저희도 사실 잘 알지 못하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를 저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형 매니아 분들 이 마론 인형의 마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면 저희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박물관이 바로 여기 아닐까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참 많이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피규어도 보고 옷도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좋았어요. 동생은? 귀여운 피규어도 보고 재밌었어요. 이번엔 작가님들의 작품을 구경해볼까요? 닭종이를 소재로 동화 속의 세상을 표현한 한지 창작 인형관.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인형들의 얼굴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재가 좀 남달라 보이는데. 네, 소재 지금 보시면 약간 돌 같기도 하고 뭐 나무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이게 다 한지입니다. 종이로. 한지요? 네, 닭종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아무래도 이렇게 동화 속 세상을 표현해놓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있는 인형들은 하나같이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걸 만드실 때 이제 처음 한지를 입문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셨었거든요. 이제 아드님이 좀 아프시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병을 케어하고 계신 중이라서 그런 힘든 역경을 또 이겨내고자 동화 속 세상을 되게 동경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의 인형들을 계속 만들어내신다고 합니다. 인형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1934년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5쌍둥이가 태어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인형을 만들어 전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인형들은 궁중의복을 고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19세기부터 서유럽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포슬린 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스타일부터 유행한 색감까지 귀족 여성들의 패션을 재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앤틱을 재현하는 인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 1800년대에 그 옛날에 앤틱 인형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앤틱 인형을 석고 몰드로 찍어서 앤틱풍의 아름다운 포슬린 인형들, 고급스럽게 제작된 이 인형들은 패션돌로 불리며 최신 유행을 반영했다는데요. 드레스 주름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표현한 이 인형을 완성하는 데는 무려 1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존재감? 눈빛이 있고 표정도 있고 제스처도 있고 뭐 의상이나 뭐 얼굴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방에 있든지 아니면 그런 박물관에 있든지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형을 만든다는 게 창조주가 되는 그런 뿌듯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무광택 질감의 도자기인 비스크에 가발을 씌워 만든 프렌치 비스크돌. 비록 인형이지만 하나의 생명체를 조형한다고 여기며 하나씩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촬영장이 바뀌었나 싶으시죠? 클래식한 가구에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며 피아노가 연주되는 이곳.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유행했던 건축 양식을 적용한 인형의 집입니다. 실제 저택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합니다. 일단 빅토리아 양식인 그 화려한 벽지나 아니면은 거대한 가구들, 이 양식들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시대의 문화 양식을 그대로 축소해 재현해 놓은 인형과 소품들. 일단 인형이라고 하시면 다들 뭐 귀여운 곰인형이라든지 아니면 바비 인형 정도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곰인형이나 아니면 바비 인형에도 여러 시대상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적으로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역사와 추억, 시대상과 트렌드 등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인형들. 어른에게는 동심을, 어린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예술 공간에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형과 작품들을 마음껏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국토 정중앙 양구, 그 안에서도 해발 400m에 위치한 고지대 분지 펀치볼. 이곳의 덕장에선 푸릇푸릇한 무청 시래기가 2달간 찬바람과 햇빛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봄을 앞둔 2월, 드디어 바삭한 건시래기가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시래기는 물론 삶은 시래기로도 업그레이드돼서 우리 식탁에 간편하게 찾아오는 양구 시래기.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 이물질이 안 끼면 되는 거군요. 시래기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따라가 봅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지난 가을 수확해서 무려 60여일 동안 이 덕장에 널어놓았던 무청 시래기들이 드디어 맛있게 다 말랐습니다. 양구 시래기가 요즘 본격적으로 출하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양 만점 시래기가 어떻게 우리 식탁까지 오게 됐는지 제가 오늘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무의 과육이 아닌 잎과 줄기를 말려 먹는 음식, 시래기. 시래기용 무는 8월에 파종해 10월부터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무청 부분만 잘라 덕장에 널어준 뒤 11월부터 60일 이상 자연 건조에 들어갑니다. 특히 양구군 해안면처럼 일교차가 큰 분지에선 바람이 안에서 맴돌아 시래기가 아주 적절하게 잘 마른다는데요. 영양도 많고 자태도 고운 건시래기. 한창 출하하느라 바쁜 시기인데 덕장에 검은 천은 왜 덮어준 걸까요? 사장님, 이거는 왜 이렇게 다 덮어주나요? 이게 비 맞고 눈 맞고 그러면 안 되잖아.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빛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서 파랗고 깨끗하게 말르라고. 해를 보면 이게 누래져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 먼저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고냉지 이런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 조건에서 이렇게 시래기를 재배하고 또 그런 자연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그런 자연을 고집함으로 해서 시래기가 이제 연하고 부드럽고 너무 맛이 좋죠. 건 시래기는 이제 1kg나 2kg 단위 뭐 3kg 이렇게 시켜서 드시고 그리고 이제 삶아서 포장하는 형태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소포장해서 이제 판매하는 형태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올해 4월 개관 예정인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이곳에선 양구 시래기를 간편한 한 팩에 삶은 시래기로 가공해서 선보입니다. 양구군이 지원하는 이곳의 설비를 이용하면 개별 농가들은 상품을 개발하거나 포장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고요. 양구에선 질 좋은 시래기를 이용해서 가공 상품을 대량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윈윈하는 농업 혁신. 더불어 소비자들도 보다 편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300g 원에서 내드리면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판매를 하신다든지 군에서 돈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지 개인이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보조해주는 그런 저 포장재나 그런 걸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나가야 농가 부담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올해는 사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거 가공 이걸 만들어서 여기서 가공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상권을 장악해서 판매하려고 여기서 삶아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삶으려고 여기다 연구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대한민국 사람 다 잘 쓰세요. 아주 맛있게 삶을 거예요. 그럼 김진아 리포터와 함께 지원센터 안을 둘러보겠습니다. 그럼 덕장에서 이제 말린 시래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삶고 세척하는 곳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농가들이 이제 일로 가져오게 되면 시래기 이제 이렇게 10kg 단위로 포장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 꼭지 절단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삶는 라인에서 근데 시래기를 이제 삶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시래기를 이제 꼭지로 절단을 해야 해서요. 자르는 면을 맞춰서 손 조심하시고. 네. 예. 하나, 둘, 우차. 어유 잘하시네. 취직하셔야 되겠는데? 손 바짝 놓지 마시고 위험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눌러보셔. 네, 잘하셨어요. 예. 이 시래기를 느껴야 되네요. 시래기. 그럼 그 커팅이 된 거를 시래기가 소통을 해야지 이게 잘 잘려요. 자, 요거를 이렇게 들고 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포장기, 자숙기 안에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시래기들이 지금 반신욕하러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시래기가 이제 삶는 과정 이런 부분이 힘들어서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좀 약간 좀 젊은 세대 쪽으로 넘어가면서 삶는 게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건시래기 판매가 좀 많이 좀 줄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기 이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소포장으로 가정해서 바로 조리를 해서 직접 드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저희 할머니랑 함께 사는데 항상 할머니가 사오시면 이따만한 냄비에다가 한가득 넣고 자, 하루 종일 끓이셔서 이거를 이 과정을 다 생략할 수 있게 여기서 직접 삶고 세척까지 해서 싱싱하게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또 좋은 것 같아요. 헉! 지금 또 싱싱하게 이 해안 바람을 맞고 말려진 거예요. 해풍을 맞고. 여기 해안이 바다가 아니고요. 네. 그냥 해안 자연 바람인데 바닷가는 좀 멀습니다. 아, 그렇구나. 돼지 해자 편안한 한자를 써서 해안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전설은 있는데 옛날에 여기 뱀이 많아서 이 주민들이 살기 어려웠었는데 지나가던 고승 한 분이 바다 해자에서 돼지 해자를 쓰면 둘이 이제 천적 관계이기 때문에 뱀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돼지 해자로 바꿨대요. 그리고 나서 뱀이 많이 없어져서 여기 사람이 정착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좀 있습니다. 20분간 푹 삶은 시래기는 깨끗한 물로 5번 넘게 세척을 하고 포장 전 멸균 과정도 거칩니다. 덕분에 더더욱 부드러워진 시래기, 그램 수까지 정확하게 돼서 바로바로 포장까지 이어지는 원스텝 시스템. 이렇게 더 빠르게, 더 맛있게 양구 삶은 시래기가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시래기는 먹고 싶은데 저걸 언제 삶지 고민하셨던 분들 맛있게 드시기만 하시죠. 양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시래기 제품은 각종 쇼핑몰은 물론 가까운 양구읍에서도 바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양구군의 농특산물을 한 곳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곳, 양구 명품관. 당연히 삶은 시래기도 보입니다. 이렇게 포장 여기서 바로 구매하면 이제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고 가고 여기서 바로 택배로 집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손만 내시면 다 가능합니다. 4kg 이하는 3,000원이고요. 네. 10kg 이하는 3,900원, 10kg 이상은 7,000원입니다. 그러면은 10kg까지는 3,900원이라는 거죠. 와, 되게 저렴하네요. 양손 무겁게 들고 갈 필요 없이 바로 택배로 보내주는 센스. 물론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전국으로 뻗어가는 양구 시래기입니다. 저희 방금 이제 그 포장 공장에서 보고 온 그 삶은 시래기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선하게 또 이렇게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건시래기거든요. 건시래기도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해요. 이 건시래기는 또 어떻게 포장이 되는지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덕장에서 걷어온 모습 그대로인 클래식 시래기. 양구 시래기는 지리적 표시 제109호로 등록돼 있어 오직 양구산 시래기에만 양구 시래기라는 상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구 글씨가 보이면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김호영 회장님에게도 시래기는 특별하다는데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농부의 길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약간 그 히스토리가 궁금해요. 왜 또 시래기를 선택하셨는지. 뭐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네. 그냥 뭐 결혼하면서 농사지로 낙향을 했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좋죠. 재밌고. 뭐 여러모로 시래기 덕에 아주 좋습니다. 아니 회장님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시래기를 쭉 봐보니까요. 이렇게 시래기 들면 약간 꽃다발 같지 않아요?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시래기를 가지고 우리 회장님께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우리 소비자분들이 쉽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삶아서 소포장 가공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농가 소득에도 크게 앞으로 기여할 것 같고요. 드시는 분들도 너무 편하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시래기와 함께 회장님의 소원도 꼭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그럼 양구 시래기 화이팅!
최적의 자연 환경과 한결같은 농부의 땀,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이 탄생시킨 양구의 자랑, 시래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가 뜨기 전입니다. 굉장히 이른 새벽 시간인데요. 오늘 대체 누굴 만나러 왔는지 궁금하시죠?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좀 실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가보시죠. 가시죠. 오늘 만나볼 이분, 아주 뜨거운 열정 하나로 청춘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음 많은 이팔 청춘, 봉사왕 조흥상 어르신을 만나봅니다. 어둠이 내린 깜깜한 새벽, 깨어있는 이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88세 조흥상 어르신입니다. 춘도 차 한잔 할까요? 아, 따뜻하게 그럼 차 한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좋아요. 차 한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나자마자 차 한 잔을 선뜻 내주시는 어르신. 그 따뜻한 마음씨까지 전해지는데요. 아, 따뜻함이 너무 좋아요, 차.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해가 뜨기 전에 너무 일찍 와가지고 좀 실례가 아닌가 싶은데 괜찮으세요? 원래 1시에 일어나요. 1시, 2시 이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럼 그때부터 도대체 뭐를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의 바쁜 일상, 오늘 함께 살펴볼까요? 아, 보니까 근데 그 집이 막 여러 가지 사진들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어떤 사진들이에요, 어르신? 아, 제가 좋아하는 농구 사진도 있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성화봉송을 하게 됐어요. 4,700명 중에서 최고령자로 달렸습니다. 집안 곳곳 어르신의 취향과 활동 내용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 가득한데요. 마치 어르신표 역사 박물관처럼 활동 내용과 사진, 기사 스크랩까지 한가득입니다. 농구부터 지역 현안까지 두루두루 애정이 남다른 어르신. 제가 또 눈에 띄는 게 여기 신문 기사 모음집이라고 해가지고 또 쭉 있는 게 보여요. 제가 스크랩 만드는데 취미가 있어가지고요. 신문을 열심히 봐요.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신문도 봐야 되고, 신문을 본 다음에는 특이한 기사가 있으면 스크랩 한 것이 100건이 넘어요. 100건 중에 30건은 청와대로 갔고요. 스포츠에 관한 스크랩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냈고요. 어느덧 20년째 이어온 신문 스크랩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온 일인데요. 세상사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이 시간이 생활의 유일한 낙이 됐답니다. 무려 100여 권에 이르는 스크랩북은 어르신의 가장 큰 보물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사회 요모조모 관심사가 늘어갈수록 사회에 보탬이 될 일을 찾게 된 어르신. 그렇게 시작된 봉사활동 경력만도 30년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시작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여기 우유가게 지금 되게 많이 있네요. 네. 이거 지금 다 이제 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와. 힘들다고 느끼면 안 되죠. 와, 이렇게 양도 엄청난데요?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담는 거죠? 네. 나 하나부터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쭉 펴서요? 이렇게 해서? 잠깐. 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철에다가 엎어요.
우유곽을 분류하고 씻어 말려두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수월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잡아드릴까요? 네. 손잡이를 만들러. 안 쓰는 폐현 수막을 모아 이웃에게 나눠줄 장바구니도 만듭니다. 비록 아주 사소한 생활 속 실천이지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죠. 이웃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 천사운동 후원 역시 수십 년째 이어오게 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유곽과 폐연수막 가방을 챙겨 들고 바삐 집을 나서는데요. 대체 어딜 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바로 동사무소입니다. 우유곽을 모아 가져가면 화장지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번 이렇게 모아가는데요. 동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지금 우리 어르신께서 예, 예. 와, 열심히 또 우유곽을 모아서 이렇게 화장지로 교환을 했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관료들 이렇게 기후나 재활용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동에다가 갖다 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널리 또 홍보를 해서 이런 게 더 이제 우리 동네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어르신 건강하게 또 활동하시라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하나, 예, 둘, 예. 셋. 화이팅! 동장님, 예. 이거 많이 가져오는 사람 상 없나요? 상 드려야죠. 아, 이제 우리 열심히 또 우유팩으로 휴지 교환했으니까 이제 오늘 일과는 끝난 거죠? 아니요. 뭐 또 남았어요? 휴지를 경로당에 갖다 드려야 돼요. 이것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네. 경로당에 기부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와, 진짜 최고시다. 그러면은 경로당에 우리 기부하러 갈까요? 네. 가시죠. 선물을 들고 찾은 곳은 바로 경로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또 휴지를 좀 나눠드리려고 왔거든요. 이게 어떤 휴지인지 아세요, 혹시? 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께서 열심히 우유팩을 모아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이제 바꿔온 진짜 이 땀이 막 묻어있는 여기 화장지뿐만 아니라 선물이 또 있다고. 장 볼 때 좋아요. 알록달록하게 장바구니로도 쓰고. 어르신들도 가방이 마음에 드는 표정이죠. 이 표정을 보려고 오래전부터 이어온 활동인가 봅니다. 이 할머니는요, 원주 시내요 원인동뿐만 아니라 원주 경찰서로 각 기관으로 다니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봉사 정신이 아주 투철하신 할머니시요. 부지런한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조응상 어르신. 우리 어르신께서는 언제까지 이런 봉사활동, 기부활동을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팔팔하잖아요.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무려 30여 년간 봉사활동에 몸담고 뜨거운 열정 하나로 신문 스크랩 100여 권을 모은 조응상 어르신. 팔팔한 청춘이 이어지는 그날까지 그녀의 활동은 계속될 겁니다. 한국인의 삶에 빠질 수 없는 이것. 쿰쿰한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 것 같은데요. 잘 익어라. 그때 먹었던 그런 맛이에요. 장 담그러 가보실까요? 겨울과 봄의 중간쯤, 정월 대보름이 지난 어느 날, 가지런한 배주가 가득 찬 곳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말려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잘 말려서 여기에도 곰팡이가 위로 이렇게 솜처럼 뜬 게 없이 잘 붙어 있는 게 좋은 매주예요. 저희는 콩을 직접 농사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농사 지은 콩을 가지고 매주도 직접 만들고 발효도 직접 황토방에서 직접 띄워서 소비자들한테 나가고 있어요. 이 냄새는 좀 나지만 문 열었을 때 이게 매주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굉장히 부자가 된다니까. 근데 이제 체험이 끝나고 나면 또 휑해져요. 이게 싹 항아리로 들어가고 나니까. 곳까지 빈 느낌이시겠네요. 곳간 완전히 비어 있는 거죠, 이제.
잘 말린 메주를 챙겨 들고 한해 농사 지으러 가보는데요. 날씨가 추워야 하며 손이 없는 날이어야 하며 말이려야 하기에 예로부터 음력 정월이 장담극이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하죠. 시골 장맛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주부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어디서 되는 거예요? 물로 한번 끼얹어 놓으면 얘가 불잖아요. 한 번 더 닦으셔야 돼요. 네. 분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다가 씻으셔야지 훨씬 더 잘 닦여요. 메주를 닦아본 적이 있을까요? 익숙하지 않지만 나만의 장을 만들어 가려고 메주 하나하나 꼼꼼하게 씻어냅니다. 네, 오늘 정월장 담그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좀 분주하게 회원님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메주를 장을 저기 겨울에 담그나요? 네, 그 정월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리나 날파리들이 나르지 않을 때 추울 때 담가야지 맛있는 장을 담글 수 있어서 정월장이라 그래서 꼭 이맘때쯤 담그고 있어요. 달짝지근한 게 정말 맛있다. 드셔보세요. 맛있죠? 작년에 정말 맛있네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계속 집에 시골이랑 방송 담아 먹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과정 다 해봤어요. 근데 그때 먹었던 그런 맛이에요. 해서 먹어보니까 맛이 다른 데가 틀려요, 맛이. 기분 맛이 나고. 그래서 매년 담가 먹고 다 닦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사 먹는 게 편하잖아요. 맛이 사 먹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만들어 먹는 거랑 사 먹는 거랑은 차이가 나요. 시판된장의 그 달짝지근한 맛에 조금 옛날 향수의 맛이 그리우신 분들은 그걸 드시다가 다시 옛날 된장을 먹고 싶다 하셔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와 내 가족에게 좋은 걸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깨끗하게 준비한 메주. 준비만으로도 뿌듯하시겠죠? 오늘 장 만들기에 필요한 것들이 한가득입니다. 말린 고추와 대추, 숯까지. 저희가 이제 대추하고 고추하고 숯을 넣을 거예요. 대추를 많이 넣는 이유는 간장의 단맛을 좀 내기 위해서 넣는다고 하시고요. 고추는 그 고추에 들어있는 고추씨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벌레 같은 것들을 좀 안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고추를 넣거든요. 숯은 불순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도 함께 1차 체험 때 같이 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 담그는 날이 김장하는 날만큼 집안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고 하죠. 깨끗하게 씻어 준비한 메주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항아리에 넣어줍니다. 소금 풀어 만든 깨끗한 물을 항아리 가득 부어주면 되는데요. 공간이 좁잖아요. 대추를 많이 넣으면 그 밑에 미생물이 번식해. 그러면 간장 맛이 변해요. 뭐든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하다고 하죠. 위에 이렇게 메주가 뜨게 되면 고기는 이제 썩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잡균이 생기면서 된장하고 간장에서 신맛이 날 수 있어서 이렇게 1차 체험할 때는 소금을 아래로 꽉 눌러서 눌러줘야 돼요. 준비한 항아리 속에 소금물을 붓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때 뭔가를 들고 오는데요. 장 담그기에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뜨겁게 가열한 숯을 항아리 안에 넣어주네요. 뚜껑을 바로 닫습니다. 아직 식지도 않은 수채 연기가 밖으로 퍼져나오네요. 그 김이 서려가지고요. 그 안에 소독하는 거예요. 그러게 잡기를 없애주고. 과거에는 집안의 자랑이었던 장독.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오늘 여기 애쓰고 가는 거니까. 아유 그려. 잘 익어라 하고 가는 거지. 엄청 맛있겠다 된장. 네네. 잘 될 거예요. 귀찮음을 감수하며 장을 담그는 일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한 해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기 위한 건지도 모릅니다. 추운 날 이른 아침부터 모여 장을 담그고 나니 속이 허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배추 저쪽에 있어요. 환절기 입맛 돋우는 달래와 각종 채소를 넣고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사람들과 나누는 한상. 돼지고기 수육은 거들 뿐 된장이 주인공인 이 자리.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죠. 뜨거운 밥에 얹어 먹는 된장찌개.
겨울 배추에 된장 올려 잘 삶은 수육 한 점까지. 힘들게 일하고 먹는 밥은 꿀맛입니다. 한 상을 나누고 나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자리. 너무 맛있고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해요. 진짜 여기 조미료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굉장히 맛있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엄마들 그렇죠? 네. 조미료 하나도 안 넣은 건데 정말 맛있어요. 깊은 맛 나고. 주인이 맡긴 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시간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 장도 점점 다른 색으로 변해가는데요. 요거는 담근 지 소금물에 매주 담그는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의 농도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한 40일에서 45일쯤 지나야지만 이제 된장하고 간장하고 가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 한 항아리에서 네. 간장이랑 된장이 다 네,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조선 된장, 집간장이죠. 그거 미역국 끓일 때 드시는 집간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마트에서 파는 간장하고 똑같지 않아요. 네. 좀 많이 다른데. 네, 양조간장은 인위적인 맛이 좀 첨가되어 있고 더 달잖아요. 근데 조선 국간장은 깔끔한 맛이죠. 아무것도 인위적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정성 들여 키운 콩이 메주가 되고 잘 말린 메주로 우리의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장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거 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내 아이들 컴퓨터 가르치는 컴퓨터 강사였어요. 컴퓨터랑 네. 장은 완전 되게 별개죠. 떨어져 있지 않나요? 네, 완전 별개죠. 네, 근데 장 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러면서 뿌듯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내가 지켜가고 있다라는 그런 뭐 뿌듯함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그 집 주변의 장 냄새만 맡아도 음식 솜씨를 알 수 있었다는 말이 있었죠. 원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지금이지만 우리 삶의 문화를 지탱해온 고유의 전통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강릉 옥계입니다. 여기 풍경 참 좋죠. 제가 왜 이 바다가 있는 곳에 왔느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명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명태가 요즘 안 난다고요? 어떻게 명태를 보냐고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요즘 잘 안 난다는 명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명태 구경하러 가보시죠. 한때 그야말로 궤락이었던 고성 명태의 역사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시간. 펄떡이며 만선의 꿈을 이뤄주던 명태잡이의 역사, 그리고 명태를 건져 올리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들의 지난 삶의 기록으로 다시 만나는 고성 명태. 그 많던 고성의 명태를 흑백 사진 속에서 다시 만나봅니다. 찾아간 곳은 한국여성수련원. 갤러리 안을 가득 채운 건 이젠 그리움의 존재가 돼버린 명태. 모두 다 고성 명태입니다. 펄떡이는 바다와 바닷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사진들. 그 사진을 탄생시킨 남동환 작가를 만나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작가님, 제가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예. 이 고성 명태 사진에서 이 작가님을 빼놓고는 명태의 명자도 꺼내지 말라. 과찬의 말씀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듣고 왔어요. 근데 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명태 사진이 정말 한가득이 돼요. 예. 이거 언제부터 찍으신 거예요? 이 명태 사진은 1980년대부터 82년도에 아주 결정을 이뤘죠. 강원도 고성은 1980년대 초반만 해도 한 해 16만 톤가량을 어획했던 명태 주산지였습니다. 전국 명태의 60에서 70%를 출하하던 곳이었죠.
아니 근데 이 명태가요, 고성 명태가 옛날만큼 잘 안 잡힌다. 제가 명태 사진 찍을 때 그 어민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야, 개도 안 물어가는 명태를 왜 찍냐?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이 개도 안 물어간다는 이 우리 어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니까요, 이 사진들에 명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 우리 어머니들은 그 뱃머리 기다려서 어선이 이제 하역해서 그거 작업을 하는 게 다 어머니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오면은 어머니들이 전부 다 하셨구나. 그렇지, 거의 다 했죠. 열심히 하고. 그럴 수밖에 없으셨네. 그래야 먹고 살죠. 네. 살아가는 진짜 우리 어머니들이 애완입니다. 그게. 네. 그물 그득 감겨 올라오는 명태는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명태를 손질하는 아낙들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뜨신 밥 한 숟가락은 모두 명태덕이었기에 고된 일상을 견딜 수 있었죠. 작가님,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예, 이 작품은 1982년도 대진항에서 촬영한 작품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그럼 아이 없고, 그렇죠. 애기도 없고 네. 한단 애기도 없고 나왔고, 이 한 닭을 따면은 이 품삯으로 명태를 줬습니다. 품삯으로 명태를? 그렇죠. 돈을 주에 명태를 받아다가 집에서 1000만 m 명태를 쫙 걸었어요. 농촌 마을에도. 그래서 고성 전체는 바닷가하고 공터만 있으면 전체가 이제 명태 덕장으로 그냥 겨울에 변한 거죠. 명태가 사라진 자리, 고단했던 삶과 부흥했던 과거만이 항구에 남겨졌는데요. 이젠 사진으로나마 그 시절을 추억하고 회상해봅니다. 그러니 온 동네에 풍기던 명태 냄새를 아직도 코끝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요.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우리 국민학교에서도 어번기를 했습니다. 어번기 처음 들어보시죠? 농번기 예, 같은 건가요? 농번기는 이제 농촌에서는 모심을 때 일손 도우라고 농번기를 했지만 어촌에서는 어민들 일손 도우라고 어번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학교 코올레기에도 니아가에다 명태를 싣고 날아다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 이분들은 그러면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할머니가 되실 때까지도 명태를 계속 이렇게. 그렇죠. 명태처럼 명태 벗겼고, 청어나면 청어 벗겼고, 대구나면 대구 벗겼고. 작가님, 여기는 다 덕장 사진들이네요. 와, 예, 명태 봐. 덕장 사진입니다. 예. 뭐야. 작가님. 이것도 다 명태예요, 지금? 예, 이게? 명태입니다. 일단 공간만 있으면 전부 명태 덕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닷가, 파도 치는 바다 바로 앞에까지 이 명태 덕장을 만들었죠. 굳이 따로 덕장을 차릴 것도 없이 빈 공간만 보이면 턱턱 내다 걸며 해풍에 명태를 말렸습니다. 바닷바람 맞아가며 쏟아지는 눈 맞아가며 맛은 더욱 깊어져 갔죠. Through the alleyways to cool off in the shadows, then into the street. 명태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겨울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그냥 걸어요, 명태를 이렇게? 아니죠. 네. 그 할복을 해야죠. 우리 엄마들이 다 할복을 했습니다. 손을 후후 그래가지고 화로를 이렇게 화로를 놓고 불을 손을 쬐가면서 할복을 해서 엄마들이 다. 조금 전까지 파도 속을 펄떡이며 활개치던 명태를 내장을 꺼내고 깨끗이 손질하는 것도 모두 다 어머니들의 거친 손끝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남획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안겨줬는데요. 더 이상 명태는 동해안 고성 앞바다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 밖을 나올 때면 늘 카메라를 습관처럼 챙긴다는 남동환 작가. 명태 사진 외에도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풍경은 늘 그의 카메라에 담기곤 합니다. 오늘 바라본 강릉 옥계바다도 언젠가 전시장을 가득 채울 날이 오겠죠.
작가님, 예. 앞으로 어떤 사진을 찍고 싶으신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명태 사진 이외에도 이 철조망을 많이 찍었습니다. 철조망. 예. 동해안의 철조망이 지금 사라졌죠. 예. 그 사라지기 전 사진과 철조망 철거하는 사진과 지금 다 철거되고 좀 없는 모습. 이걸 올해 정전 70주년이잖아요. 올해. 그때 아마 선보일 거. 아, 그렇구나. 선보이겠습니다. 야, 또 아주 의미 있는 작품들, 또 작품 전시회 또 기획하고 계신데, 저도 꼭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세요. 네. 오래전 고성바닷가 사람들은 추위도 잊은 채 뜨거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젠 동해바다의 전설이 돼버린 고성 명태. 명태잡이 철이 되면 전국에 배들이 몰려 크게 번성했다던 그 시절. 사라진 명태가 다시금 돌아와 그물 안에 출렁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비릿한 삶의 현장, 고단한 일상이었다지만 그리운 그 시절 명태의 귀환을 바라봅니다.